파트 4. 불행은 행복을 위한 예방주사이니 반갑게 맞이하라. 운명에 순응할 것인가, 개척할 것인가. 운명이 있다면, 그리고 내 운명이 불행한 인생이라면 타고난 운명을 바꿔야만 한다. 운명에 순응하는 사람은 물 위를 둥둥 떠가는 죽은 물고기나 다름없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실패와 좌절을 겪더라도 무릎 꿇지 않고 계속 전진한다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 무슬림의 종파인 순니파는 전 세계 무슬림의 85%를 차지한다. 이들은 나의 운명은 알라신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다는 운명 결정론을 믿는다. 생명을 주신 분도 신이며 능력을 주신 분도 신이다. 그러나 신은 인간에게 창조할 능력을 주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에 이들은 창조하는 일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슬람 성당에 들어가면 동상이나 초상화 등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고 자유의지가 전혀 허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인간에게는 신이 창조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만이 주어진다. 따라서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데 잘못되었다면 그건 신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다. 예를 들어서 양을 한 마리 사왔는데 양이 병들어 죽었다면 그건 양을 잘못 선택한 나의 책임이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패배하는 건 오로지 알라신의 뜻이다. 적의 목을 베는 것도 알라신의 뜻이요, 적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도 알라신의 뜻이다. 또한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도 알라신의 뜻이고 실패하는 것도 알라신의 뜻이다. 아랍인들의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인샬라이다. 번역한다면 알라의 뜻대로이다. 신이 창조한 것을 선택하는 것 이외에는 이미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친척 중에 운명 예정론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 나이는 나보다 8살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로 재주가 뛰어났다. 노래도 잘하고 하모니카도 잘 불고 글씨도 반듯하게 잘 썼다. 인물도 환해서 학창시절에 인기도 많았다. 형은 종종 나에게 연애편지 심부름을 시켰다. 평상시 나하고 잘 놀아주었기에 나는 심부름을 마다하지 않았다. 형은 한밤중에 학교 운동장이나 철길에서 몰래 여학생을 만나 데이트를 했다. 조심한다고 했겠지만 동네가 손바닥만 하다 보니 금세 소문이 났다. 어른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거렸고 소문은 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다. 아휴, 속 터져. 호적 초본에 잉크도 안 마른 놈이 벌써부터 연애질이야? 형은 어머니께 매를 맞았고 그로부터 얼마 뒤 가출을 하고 말았다. 가족에게도 일절 연락하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편지를 보내서 근황을 알려주었다. 그 형의 부모님들이 걱정하면 나는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고 형을 설득해서 집으로 데려오곤 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다시 가출했고 결국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 한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20살 무렵 형이 나를 찾아왔다. 중국집에서 일하며 요리를 배웠는데 만둣집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아놓은 돈을 건네주었고 형은 도남동에 작은 만둣집을 차렸다. 대여섯 명 앉으면 가게가 꽉 차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형은 모처럼 행복해 보였다. 나는 꿈에 부풀어 있는 형을 보며 만두 가게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빌었다. 나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만두 가게를 찾아갔다. 그러나 손님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형은 멍하니 앉아있다가 내가 들어가면 그제야 시선을 돌리며 나를 맞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게를 그만두고 사라졌다.
한동안 종적을 감췄던 형은 내가 역삼동에서 한의원을 개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쑥 내 앞에 나타났다. 중국집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중국집을 차려보고 싶다고 했다. 이번에는 정말 자신 있다면서 다시 도와달라고 청했다. 개원한 지 얼마 안 돼서 나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돈을 끌어모아서 화곡동에 중국집을 차려줬다. 형은 세상을 가진 듯 무척 기뻐했다. 내가 진료가 끝나고 찾아가면 온갖 진귀한 음식을 차려놓고 나를 기다렸다. 이제 나이도 제법 들고 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랐지만 나의 소망과는 반대로 또다시 실패했다.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팔자인가 봐. 영원히 가난하게 살라는 운명을 안고 태어난 거야. 담배 연기를 뿜어올리며 혼자서 술잔을 기울이는 형을 보고 있으니 체한 듯 가슴이 답답했다. 얼마 뒤 형은 다시 종적을 감추었다. 장자에 보면 대북역풍비 생어역수영이란 문구가 나온다. 풀이하면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헤엄친다는 뜻이다. 주어진 운명에 무릎 꿇지 말고 환경과 역경을 헤치고 나아가는 자만이 비로소 난 인생을 살았다고 외칠 수 있지 않겠는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타고난 운명을 바꿔야만 한다. 운명에 순응하는 사람은 물 위를 둥둥 떠가는 죽은 물고기나 다름없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더라도 내가 무릎 꿇지 않고 계속 전진한다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 아니, 설령 가난하게 살 운명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나를 성공으로 이끌겠다는 강한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 지독한 노력은 신을 감동시키기 때문이다. 행복은 미루지 말고 불행엔 집착하지 마라. 인생이란 꿈을 찾아가며 그리는 자신만의 이야기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정의 즐거움을 모른 채 꿈을 향해서 질주한다. 그런데 과정의 즐거움을 무시한 채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그 안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은 맛보지 못하고 그저 지나치게 된다. 인간이 갓 태어났을 때는 다른 동물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 혼자서는 생명을 연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여리기 때문에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자란다. 젖을 빨던 아이가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뒤뚱거리며 걷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상을 두리번거리면서 점점 자란다. 삶의 지혜가 담긴 책을 읽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교육을 받은 뒤 부모의 품을 떠나서 홀로 길을 떠난다. 인생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꿈을 찾아가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이다. 꿈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다. 퍼즐처럼 수많은 조각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여정의 즐거움을 모른 채 꿈을 향해서 질주한다. 인생이란 기록 경기가 아니다. 누가 먼저 목적지에 도달하느냐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 과정의 즐거움을 무시한 채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인간에게 시간이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뿐인 소중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인생을 빛나게 살고 싶다면 꿈은 반드시 가슴속에 간직해야 한다. 꿈이 없는 삶은 목적지가 없는 방랑자처럼 쓸쓸하다. 얼핏 보면 자유로워 보여도 가슴 한구석에는 진한 고독이 묻어있다. 목표 없이 살다 보면 삶은 점점 추락하고 어느 날 문득 지난 날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후회로 통한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듯 설렘을 안고 살아야 한다. 그 여정은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은가?
햇빛은 무수한 작은 물방울처럼 둥둥 떠다니고 바람은 실크처럼 부드럽게 몸을 감싸고 산과 초원은 그림처럼 아름답다.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멀고 먼 길을 여행한 뒤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기쁨이란, 인간의 삶에서 행복을 제외시켜 놓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행복은 모든 행위의 근원이요 시작이다. 꿈을 꾸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함이요 고난 끝에 꿈을 이루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함이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조금도 행복하지 않다면 일단 걸음을 멈춰야 한다. 계속 전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행복은 가운데로 비우고 외곽을 쌓는 것이다. 어린 시절 계곡에서 물놀이할 때 물을 가두기 위해 어떻게 했는가?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돌들을 드러내서 외곽에다 성을 쌓지 않았는가? 돌을 드러내면 그 자리에서 자연스레 물이 고이듯 욕심을 비워야만 그 자리에 행복이 채워진다. 꿈을 향해 달려가되 지나친 욕심은 경계하라. 갖지 못한 것들을 탐욕스럽게 바라보지 말고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들에 감사해야 한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상류에서 흘러내린 물이 몸을 감싸듯 행복이 나의 전신을 휘감는다. 과거란 흘러간 물과 같다. 미련과 아쉬움은 떨쳐버려라. 상류에서 계속 물이 흘러오고 있는데 하류로 흘러간 물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처음부터 아예 관심을 갖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저에게 그토록 냉정하게 대했던 거죠? 그때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 일만 아니었더라면. 과거를 흘려보내야지 온전한 미래를 맞을 수 있다. 물을 가두어두면 썩어서 악취가 나듯이, 먹은 음식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변비로 고생하듯이 미련이나 집착은 마음의 병을 부른다. 현재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눈앞의 사람에게도 충실하지 못하다. 가끔 미안한 마음이 들 때면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린다. 꿈을 이루고 나면 그때는 정말 잘해주겠노라고. 그러나 이런 사람은 영원히 현재를 살 수 없다. 꿈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꿈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이다. 나중에 10배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다가가서 안아줘라. 나중에 값비싼 선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라. 거대한 만리장성도 하나의 돌이 아닌 수많은 돌들이 쌓여서 이루어졌다. 행복한 인생도 거창한 행운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소소한 즐거움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가는 마음으로 꿈을 향해서 달려가되 소소한 즐거움을 외면하지 마라. 눈칫밥은 탐하지 마라. 현대의 청년들은 자신의 적성보다 시대의 기류, 부모의 바람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성공하려면 돈이 될 것 같은 일이나 장래성이 있어 보이는 일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다. 얼마 전 우연히 대학교 입학을 앞둔 K군을 만났다. 상사 주재원인 아버지를 따라 6년 남짓 해외에 나가 있다가 얼마 전에 귀국해서 외국어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원서를 넣었다. 비슷한 수준의 대학에 2군데나 합격했는데 하나는 경영학과였고 하나는 불문학과였다. 고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부모님과 주변에서는 무조건 경영학과에 가라고 했고 그는 불문학과에 입학하기를 희망했다. 문과는 경영이나 경제를 전공하지 않으면 취직이 안 된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졸업할 무렵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될까요? K군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물론 전공을 선택할 때는 장래성도 봐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적성에 맞지 않는 학문을 공부해야 하는 걸까요? 아버지는 세상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적성에 맞는지 아닌지는 공부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아느냐, 네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배부른 고민을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저는 자유분방한 삶을 좋아해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회사원은 하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할 자신도 없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난감했다. 나는 우선 왜 불문학과에 가고 싶어 하는지부터 물었다. 어려서부터 프랑스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나 동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샹송을 즐겨 들었고 도서관에서 프랑스 문학을 찾아 읽고 프랑스 영화도 찾아서 보고 프랑스를 여행할 상상을 하며 불어도 독학으로 공부해서 자격증도 땄거든요. 대학에서 불문학을 공부한 뒤 여행사에서 일하거나 번역가로 일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아까와는 달리 K군의 목소리는 힘찼고 눈동자가 초롱초롱 빛났다. 정말로 프랑스라는 나라를 좋아하고 불문학을 공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K군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취업난이 심각하다 보니 상경 계열이 아니면 취업이 어렵다는 소문이 퍼져서 대학의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강의실은 복수 전공하거나 이중 전공을 하려는 학생들로 넘쳐난다. 그것도 듣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희망자가 너무 많아 학점 순으로 뽑는 실정이다. 베이비 부머들은 대다수가 가난을 경험했고 가난 때문에 눈칫밥을 먹어본 경험이 있다. 그래서인지 당사자들은 자녀를 많이 낳지 않았고 그 대신 교육에 아낌없이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키웠다. 그런데 왜 그렇게 소중하게 키운 자식들에게 눈칫밥을 먹이려는 걸까?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가도록 놓아둘 수는 없는 걸까? 쏠림 현상이나 과잉 공급은 반드시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한다. 사법시험 합격자에다 로스쿨 졸업자로 인해서 변호사가 과잉 공급되면서 변호사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도 사정은 비슷하다. 기업에서 경영이나 경제전공 관련자들을 선호하는 경향은 있지만 일정 비율 이상은 뽑지 않는다.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조직원들이 적절하게 섞여 있을 때 조직은 시너지 효과를 내며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다양한 지식이나 문화가 섞여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내는 융복합 시대이다. 만약 상경계열 출신자만 뽑는 기업이 있다면 발상 자체가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겠다는 것과도 같다. 성공하려면 돈이 될 것 같은 일이나 장래성이 있어 보이는 일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고 잡념에 시달리지 않고 집중할 수 있고 남들보다 깊이 파고들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적성은 고려하지 않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 전공을 선택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도 많다. 미국의 맨해튼에서 한식당을 경영하는 김훈 씨는 UC 버클리 출신으로 의과 대학원을 다니다가 뒤늦게 적성을 발견해서 부모의 반대를 뿌리치고 요리사가 되었다. 조주청 씨는 미대를 희망했으나 부모님의 권유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입학했다.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고 몇 가지 직업을 전전하다 우연한 기회에 만화가가 되었다. 신문 잡지에 만화를 연재하며 정신없이 살아가던 그는 여행에 빠졌고 카메라를 메고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여행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라는 속담처럼 아무리 명예와 출세가 보장되는 직업도 적성에 맞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다. 재능을 썩히면서까지 아까운 돈과 세월만 허비하지 말고 일찌감치 제 갈 길을 가도록 열어주고 격려해주는 부모가 현명하다. 치열하게 살아도 성공하기 쉽지 않은 세상에서 눈칫밥까지 먹어서는 절대 행복하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없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황소처럼 오직하게 한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고 그 길은 자신이 진정 사랑하는 일이라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즐기면서 자기 일에 충실하다 보면 주위에서 인정받게 되고 슬그머니 성공도 따라붙기 마련이다. 세계적인 아이스크림 체인점인 벤앤제리의 공동 창업자인 제리 그린필드는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물음을 던진다. 재미도 없다면서 왜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가장 중요한 두드림. 몸이 보내는 신호. 근면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까닭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이다. 건강은 행복을 바치고 있는 대들보이다. 대들보가 무너져 내리면 부와 명예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불행이 있다. 예고도 없이 불시에 들이닥치는 불가항력적인 불행과 메시지를 보낸 뒤에 찾아오는 예고된 불행이다. 불의의 사고나 천대지변은 전자에 해당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대다수의 불행은 후자에 해당된다. 사업을 보더라도 하루아침에 망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 전에 몇 가지 징조가 나타나고 이를 무시하거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때 비로소 파산하게 된다. 건강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런 탈 없이 살아가다 어느 날 갑자기 중병에 걸리는 경우는 소수이다. 대다수의 병은 서서히 진행되면서 몇 가지 메시지를 보낸 뒤에 찾아온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건강이다. 또한 가장 무심한 건 역시 건강이다. 건강은 적신호가 켜지기 전까지는 대다수가 소중함을 잊고 산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다가 몸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병원을 찾고 뒤늦게 후회해보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우리는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침묵의 장기라고 널리 알려진 간만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간세포의 70에서 80%가 파괴된 뒤에야 간 기능에 이상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간도 서서히 나빠지는데 그 과정에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첫 번째 메시지는 얼굴에 나타난다. 한의학에서 얼굴은 오장의 창이라고 한다.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간이 나빠지면 얼굴에 검푸른 빛이 돈다. 얼굴이 검고 피부에 윤기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초췌한 인상을 풍긴다. 두 번째 메시지는 눈에 나타난다. 흰자 위에 누르스름하게 변하면 간 기능 저하로 인한 황달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눈이 침침하고 갑자기 시력이 떨어진다. 세 번째 메시지는 손톱과 발톱에 나타난다. 손톱, 발톱에 금이 가거나 부서진다. 네 번째 메시지는 오줌을 통해서 나타난다. 오줌 색깔이 노랗고 거품이 일면 간 건강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다섯 번째 메시지는 오른쪽 갈비뼈를 통해서 나타난다. 갈비뼈 밑이 뜨끔거리거나 결리면 간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다.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간질환도 이처럼 많은 신호를 보낸 뒤에 찾아오니 다른 장기야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건강에 지나치게 민감한 건강열매증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건강 무심증이다. 그래서 항상 신체의 밸런스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다. 갑자기 잠이 안 오거나 입맛이 뚝 떨어졌다면 건강에 이상이 왔다는 신호이다. 잠도 푹 자고 음식도 잘 먹는데 컨디션이 평상시보다 나쁘고 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이 역시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는 신호이다. 그렇게 음양의 조화가 깨어졌다고 판단되면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뒤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인생을 바쁘게 사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 사회에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렇게 근면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열심히 일하는 까닭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인데
건강은 행복을 바치고 있는 대들보라는 사실이다. 이 대들보가 무너져 내리면 그토록 소중했던 돈과 명예 같은 것들은 하루아침에 부도난 수표처럼 쓸모없어진다. 바쁠 때일수록 몸이 보내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자.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은가? 부디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잃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나친 관심은 모자람만 못하다. 한국인의 자식 사랑은 사랑을 넘어 집착 수준이다. 그래서 20살이 넘어 30이 되어도 자기가 주체가 되어 오롯이 서지 못하고 부모의 의견에 따라 휘둘리며 산다. 이것은 삶의 자생나무가 애초부터 자라지 못하게 독초를 뿌리는 것과 같다. 피양은 서양 미인처럼 이목구비가 커서 시원시원한 얼굴형을 지니고 있다. 키도 작은 편은 아니고 몸매 또한 늘씬하다. 그녀는 올해 31인데 남자친구가 없다. 친구의 증언에 의하면 그녀는 20대에만 최소 20번의 사랑을 했다. 짧으면 2주였고 길어야 6개월이 못 가서 관계는 파탄이 났다. 그 이유는 그녀의 지나친 집착 때문이다. 사랑을 하면 눈이 먼다고 한다. 오로지 한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 영화나 소설 속에서는 만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멋있는 캐릭터지만 막상 현실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부담스럽다. 피양은 남자를 만나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아야만 속이 풀리는 체질이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문자를 보내고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면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들어야 한다. 남자가 레이더망에서 사라지면 초조와 불안 때문에 한시도 제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한다. 남자들은 연애 초반에는 여자의 집착을 환영한다. 그만큼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상한 행동에도 몇 번쯤은 사랑하니까 하고 쿨하게 넘어간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올가미에 걸린 건 아닌가 싶어서 점점 불안해진다. 빼어난 미모와 활달한 성격에 끌렸던 남자들도 결국에는 얼굴 뜯어먹고 평생 살 것도 아니고 여자는 역시 성격이야 하며 떠나간다. 피양은 30이 넘으면서부터 일제 결혼식장에 가지 않는다. 자기보다 인물이 못난 데다 학벌도 형편없는 친구들이 좋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보면 셈이 나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직도 열렬한 사랑을 꿈꾸고 있다. 친구들이 지나친 사랑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경고해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다. 조만간 지금까지 만났던 시시한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의 사랑을 통째로 받아줄 대범한 남자가 눈앞에 나타날 거라고 믿고 있다. 최근에는 이런 집착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자신의 일이나 취미에 마음 붙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 생긴 현상인 것 같다. 그런데 한국인의 자식 교육도 피양처럼 거의 병적인 수준이다. 나는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은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서 여성의 사회 진출 비율이 턱없이 낮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본다. 고학력 기혼 여성들이 직업도 없고 마땅한 취미 활동도 없다 보니 가까이 있는 자식에게 과도한 관심과 사랑을 쏟아부으며 시간을 보내게 된다. 부모가 자식 위하는 마음을 어느 누가 탓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한국 부모들의 자식 교육은 지나친 감이 있다. 얼마 전에 도서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자식 대신 부모가 새벽부터 나와서 줄을 선 뒤 대기표를 받아간다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새벽 일찍 도서관을 찾은 학생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식의 앞날이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인가? 실제로 어떤 면접관은 신입사원 면접을 보기 전에 대기실부터 둘러본다. 부모와 같이 온 지원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 낮은 점수를 줘서 떨어뜨리기 위해서이다.
부모에게 의존하는 사람은 채용에도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 그런 사원의 경우 스펙은 좋아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데다 끝까지 해내려는 열정이나 끈기 또한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요즘에는 승진 시험에서 떨어진 자식을 대신해서 항의하는 부모까지 있다고 하니 심히 걱정스럽다. 제대로 배운 부모라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잘못된 점은 가정에서부터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또한 모든 행위를 자식을 위해서라고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식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 자식을 위하고 있다는 마음의 위안에 불과하다. 며칠 전에는 환자분이 치료를 받으러 와서는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아들 내외가 외출해서 당신이 손수 밥상을 차려 중학교 2학년인 손자와 함께 밥을 먹었다. 식사가 끝난 뒤 손자에게 설거지를 시켰는데 이때 마침 들어온 며느리가 버럭 화를 냈다.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설거지를 시켜요? 넌 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공부나 해. 하며 등을 떠밀더라는 것이었다. 설거지 시킨 게 욕먹을 짓인가요? 며느리가 손자에게 틈만 나면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하기에 난 당연히 설거지나 자기 방 청소 같은 것도 자기주도 학습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죠. 도대체 자기주도 학습이 뭔가요? 혼자 힘으로 수학 문제 풀거나 영어 단어 외우는 건 자기주도 학습이고 자기가 먹은 밥그릇을 설거지하거나 자기 방 청소하기, 자기 운동화 빨기 등은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란 말인가요? 나는 그날 밤 귀가해서 저녁을 먹은 뒤 베란다로 나갔다. 내가 보물처럼 아끼는 소중한 난초에 물을 주기 위해서였다. 지인에게 선물 받은 난초인데 아주 귀한 품종이라고 했다. 난초는 정성을 들이는 만큼 잘 자란다고 해서 그동안 자식 키우듯 온갖 정성과 품을 들였다. 나의 마음을 아는지 난초는 올 봄에 지상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기품 있는 꽃을 피웠다. 기특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해서 더욱 공들여 키웠는데 얼마 전부터 이파리가 시드는가 싶더니 오늘은 아예 허리가 꺾여 있다. 분갈이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뿌리를 파보았다. 안타깝게도 뿌리가 썩어 있다. 매일 아끼고 쓰다듬으며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를 기원하며 물을 주었는데 너무 많이 주었나 보다. 나는 속이 상해서 털썩 주저앉았다. 생명을 잃고 시들어버린 난초를 바라보고 있으니 피양과 함께 낮에 만났던 환자분이 떠올랐다. 지나친 관심은 모자람만 못하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요정을 깨워라. 멀리서 찾지 말자. 가능성은 밖에 있지 않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내 안에 곤하게 잠들어 있다. 다가가서 깊은 잠을 깨워라. 입맞춤을 해서 그 요정이 깨어나는 순간 마법처럼 세상의 모든 행운이 나의 것이 되리라.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은 저마다 존재 이유가 있다. 내가 태어난 이유를 찾아서 그 일에 몰두할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삶은 없다. 하지만 사명감이란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아보고 고난을 겪거나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사명감을 찾기 전에 일단 가치관을 정립해둬야 한다. 그래야 현란한 것들을 찾아다니는 불나방 같은 삶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성공 비결이 떠돌아다닌다. 그것을 손에 쥐면 성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현란하게 빛나는 그런 것들은 레이저 불빛 같은 것이어서 손바닥에 잠시 머물다 사라져버린다. 성공의 비결을 멀리서 찾지 마라. 성공은 밖에 있지 않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내 안에 곤하게 잠들어 있다. 다가가서 깊은 잠을 깨워라. 입맞춤을 하는 순간 마법처럼 세상의 모든 행운이 나의 것으로 다가온다. 내가 권하고 싶은 입맞춤은 5가지이다. 첫째, 나 자신을 사랑하라.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애증의 감정을 갖고 있다. 물론 사랑하는 감정이 조금 더 많다. 그러나 성공하려면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미운 감정을 없애서 모두 사랑하는 감정으로 채워야 한다. 이 세상에 태어난 특별한 나를 축복해주고 이 세상에서 원하는 삶을 살다갈 수 있도록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마라. 나를 어중간하게 사랑하면 나만 아는 이기주의자가 된다. 그러나 뼛속 깊이 사랑하게 되면 가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친구를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이방인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 그들이 소중해져야 내가 소중해지기 때문이다. 또 그들을 존중해야 나 자신이 존중받기 때문이다. 둘째,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선택하라. 열정을 갖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다. 경쟁심과 같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오기도 하지만 열정이 가장 뜨거운 온도로 오랫동안 타오르려면 내부에서 솟구쳐야만 한다. 직업을 고를 때도 경제적 전망을 보고 선택하진 말아야 한다. 적당히 시류에 맞춰 선택한 사람은 좋아서 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비록 경제적 전망은 불투명하다 하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성공 가능성도 높아진다. 세상 일이란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작은 변수에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미래이다. 경제적 전망만을 선택해서 직업을 선택했는데 그릇된 판단이었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가? 행복과 성공은 내가 일을 즐기며 정진할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다. 셋째, 나를 믿어라. 나를 불신하면 세상 모두가 적이 되지만 나를 믿으면 세상 모두가 내 편이 된다. 세상은 나를 믿는 만큼 마음을 열어준다. 나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나를 불신하면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게 된다. 목표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믿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말고 잘해낼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목표가 높아서 아득하게 느껴질지라도 물러서거나 위축되지 말고 층계를 오르듯 한 걸음씩 옮기다 보면 어느 순간 정상에 올라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넷째, 아낌없이 베풀어라. 도움을 베풀고 받는 것은 날숨과 들숨 같은 것이다. 깊이 숨을 내쉬면 깊이 들이마시게 되고 깊이 들이마시면 깊이 내쉬게 된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해관계를 떠나서 흔쾌히 도와주어야 한다. 과거에는 덕을 베풀면 후손에게 그 덕이 돌아갔다. 그러나 세상의 속도 또한 빨라져서 요즘은 현생에서 베풀면 현생에서 되돌려받는다. 설령 되돌려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쉬워하지 마라. 남에게 베풀며 살았다는 것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이다. 다섯째, 거절당할까 두려워 마라. 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노크를 해야 한다. 대인관계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거나 생각을 전한다는 것은 일종의 노크이다. 데이트를 신청할 때, 누군가에게 전화로 면담 신청을 할 때, 기획안을 제출할 때, 아쉬운 부탁을 해야 할 때, 거절당할까봐 미리부터 걱정하는데 겁먹을 필요가 없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심약한 사람들은 거절을 당하면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봐 걱정하는데 그 또한 괜한 걱정이다. 거절을 당하면 뇌에서 진통제 효과가 있는 오피오이드라는 화학물질을 발산해서 상처를 이내 치유해준다. 걱정하지 말고 부지런히 문을 두드리다 보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 성공과 실패는 극과 극처럼 느껴지지만 그 차이는 아주 적다. 안다는 것과 실천한다는 것의 차이라고나 할까? 성공하고 싶다면 내 안에서 곤히 잠자고 있는 능력을 깨워야 한다. 그 잠재력이 일어나면 요정처럼 날아다니며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게 되어 있다.